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왜 도침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초음파 유도를 통한 도침 시술이 왜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시술인지에 대해서 우리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 병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협착증이라고 하면 주로 뼈와 뼈 사이가 이제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뼈의 문제다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 핵심 병리를 들여다보면은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연부 조직,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뭐 관절막이라든지 연부 조직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 병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MRI를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들여다보면은 뼈와 뼈 사이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사방에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적인 병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뒤쪽에 있는 이제 황색인대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색인대가 비후되고,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변화를 거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병태생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하시는 뭐 단순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도수 치료 같은 것만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개선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우리 관건은 딱딱해진 연부 조직을 어떻게 이완시켜 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침 치료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딱딱해진 연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고 절개하고 박리해 주는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착증의 도침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의 도침이 효과적인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비후화된 연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침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 단계부터 유착을 박리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침이거든요. 유착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어떠한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두꺼워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이완시키기 위한 도구가 바로 도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침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사기 같은 걸로 박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물들을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뭐 황색인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근막이 많이 굳어져 있고 두꺼워져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섬유화, 더 딱딱해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완시켜 준다는 점이 바로 도침이 협착증에 좋은 이유 그 첫 번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도침 치료가 신경 포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변으로 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죠. 추간공이 협착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추간공을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 근막 레벨에서 근막이 딱딱해져 가지고 또 신경을 포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협착이 있는데 주변이 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신경의 포착이 나타나게 되는데 도침 치료는 그 신경 포착이 나타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해 가지고 신경 포착을 이완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신경 포착을 이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도침이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이유 두 번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그리고 조직을 재생시켜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도침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 기계적인 자극이거든요. 몸 안에 뭐 주사기를 통해서 약을 집어넣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딱딱해지고 비후된 인대와 같은 이런 연부 조직을 이완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도침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계적 물리적 자극만 주더라도 염증이 생겨 있는 그 조직 내에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기전이 발현이 되면서 염증 레벨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딱딱해지고 비후된 그 조직을 도침 치료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실제로 미세한 손상을 일부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면 새로운 혈액, 그 새로운 혈액 안에는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새로운 혈액이 모이면서 조직을 재생시키는데 그게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재생을 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도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기계적인 물리적인 이완 효과뿐만 아니고 화학적인 염증 레벨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재생시켜주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실제 임상 연구들을 보더라도요, 여러 논문에서 우리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척추관 협착증이든 아니면은 추간공 협착증이든 아니면 우리 근막성 요통
근막이 딱딱해서 나타나는 그런 요통, 좌골신경통, 엉덩이서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신경포착으로 인한 증상들에 도침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우리 내시경을 이용해서 황색인대를 완전히 절제해주는 황색인대 제거 수술을 많이들 시행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그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우리 도침 시술하고 그것은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침 시술은 황색인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안전한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색인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은 단점이 뭐냐면 척추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인대라고 하는 것은 골격을 유지해주는, 지지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황색인대를 완전하게 제거를 시켜주면은 그 레벨에 우리 감압은 될 수 있지만 척추를 지지해주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척추가 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디스크에 걸리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뒤쪽에 있는 관절, 후관절에 걸리는 스트레스도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그 이후에 그 해당 레벨의 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때문에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이 완전히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황색인대 때문에 우리 척추관이 너무 많이 좁아져 가지고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신 분들,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도침 치료와 같은 이 부분적인 절제를 하고 부분적으로 감압해주는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우리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그런 수술요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침 치료의 장점은요, 인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섬유화되고 딱딱해진 부분만 일부 풀어준다, 유착을 박리시켜준다, 이러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개하는 범위가 굉장히 미세해요. 사실 도침으로 시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 인대의 안정성, 인대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도침 치료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도침 시술은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취가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복이 빠릅니다. 도침 시술을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셔도 되거든요. 수술과 같은 뭐 회복 기간을 따로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장점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요법은 그 공간, 척추관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확 넓혀주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를 완전 제거해버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침 시술은 딱딱해지고 비유화된 그 조직을 유화시키고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침 시술 왜 우리 초음파를 보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가?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초음파 유도 도침 시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두껍고 끝을 날카롭게 깎아 놓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을 하는 거와 또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척추뼈의 모양, 그리고 후관절과 같은 그런 관절, 그리고 황색인대와 같은 우리 인대 모양, 신경이 나오는 구멍과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침 시술을 정확한 위치, 정확한 깊이, 정확한 층에 타겟팅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시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의 측면에 있습니다. 도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날카로운 침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초음파로 관찰을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혈관 손상과 같은 그런 이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조직을 보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구조물들을 건드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 초음파 시술은 동영상입니다. 일반적인 정지된 화면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조직의 반응이 어떠한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시술 후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성의 측면, 그리고 안전성의 측면에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도침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침이 특히 좋은 환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침 시술은요, 일단 유착을 박리시켜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착증 또 이제 유착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추간공 협착증이 있거나 한 분들, 그리고 MRI 상으로 황색인대 비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에 뭐 저림 증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걸을 때 파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걸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서 잘 못 걸으시는 분들, 그때 이제 수그릴 때 편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협착증 증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침 시술을 시행했을 때 좋아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긴장에 의한 통증, 신경의 압박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근막이라든지 근육,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에 유착이 또 발생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 근막에 긴장이 있어서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도침 시술을 시행하게 되면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요, 결국에 딱딱해진 인대와 그리고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딱해지고 두꺼워진 인대와 그리고 근막을 이완시켜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도침 시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침 시술을 척추에 가장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 유도를 통한 도침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약물이나 뭐 도수 치료 같은 걸로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좋아지지 않는 우리 협착증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침 시술을 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수술에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도침 시술을 먼저 시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